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 남들보다 꿈을 자주 꿉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합니까? 가본 적 없는 시대, 처음 보는 얼굴, 설명할 수 없는데 낯설지 않은 공간, 그냥 상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감정이 깊게 남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설명되지 않는 끌림, 특정 인물에게 느끼는 이유 모를 감정.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이미 한 번 깊이 얽혔던 인연. 그래서 낯선 얼굴인데 감정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꿈을 통해 영적인 장면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 현실과 다른 차원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그 문을 한번 통과했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 수행을 하다 멈췄거나 다 풀지 못한 인연을 남겨두었거나 끝내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밤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소리 없이 오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는다. 스님은 전생을 직접적으로 많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늘 인연의 깊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지금의 만남도 지금의 감정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은 영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직도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살 수 있겠느냐? 전생이 있다면 지금은 다시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일 수 있고 끌림은 완성되지 못한 인연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그 꿈이 나의 업보를 녹이는 열쇠는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전생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두려운 장소가 있습니까? 처음 가보는 곳인데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특정 인물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반대로 처음 보는데도 거부감이 치솟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감정은 지금 생에서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전생에 맺은 인연,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의 감정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꿈입니다. 가본 적 없는 시대가 나오고 처음 보는 얼굴이 등장하고 전혀 모르는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상징의 형태로 새어나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적 기억이 꿈속에서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전생의 기억인지 심층 무의식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감각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전생의 업이 보인다는 건 지금 풀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풀 수도 없습니다. 드러났다는 건 정화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문을 한번 통과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데도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눈을 감으면 고요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수행 장면을 자주 봅니다. 절을 하고 있거나
산속 암자에 앉아 있거나 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가르침을 듣는 장면. 그걸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현실과 다른 차원의 감각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한번 그 문을 통과해 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수행이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현생에서 꿈으로 싹을 틔우는 것. 그래서 어떤 꿈은 처음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옛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다시 그 길을 찾는다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떤 기억의 방향을 안고 오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허물을 느끼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만 그 장면을 받아냅니다. 강한 직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무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애써 무시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괜히 불안했던 예감이 결국 맞았던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그 감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이고 이 생과 저 생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 속에서 경험한 감각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현실에서도 통찰력이 생깁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알아채는 힘. 사람들은 이것을 감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영혼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직관을 단련하는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꿈에서 날카롭게 깨어있는 사람은 낮에도 날카롭습니다. 표면 아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듣는 귀가 생깁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이 충분히 조용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래의 감각입니다. 하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 눈을 떠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장면.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과 묘하게 연결되고 이상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꿈. 그건 내면이 보내는 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이나 스승의 모습이 나왔다면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말라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그 꿈은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꿈은 겁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외부에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각성의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꿈을 꿉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다시 떠오르는 시기, 중요한 선택 앞에 선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기로에서 그 꿈이 찾아옵니다. 그런 꿈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환상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꿈이겠지. 하지만 유독 또렷하게 남는 꿈, 마음 한구석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길이 맞느냐? 지금의 선택이 진짜 원하던 삶이냐?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건 아니냐? 우리는 낮에는 바쁩니다. 의식은 계산적입니다. 해야 할 일, 보여야 할 모습, 맞춰야 할 기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밤에 올라옵니다. 의식의 검문소가 내려간 시간, 영혼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꿈은 무서운 예고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신호입니다. 낮에 나와 밤에 나는 같은 존재지만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낮에 나는 적응하고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밤에 나는 진짜 원하는 것,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 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대개 질문이 많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죽음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깊은 갈증이 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남들보다 더 일찍 삶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화려한 것들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 직감이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구도자의 기질을 타고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리에 목말라 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사는 존재. 그 갈증이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갈증이 방향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그 갈증은 당신을 진리 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따르십시오. 꿈이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꿈을 기록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기 전에 메모하십시오. 반복되는 상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인물, 특정 장소, 특정 감정, 그 안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이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 5분이라도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음을 맑히면 꿈도 맑아집니다. 꿈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탁한 마음으로 잠드는 사람은 혼탁한 꿈을 꿉니다. 맑은 마음으로 잠드는 사람은 맑은 꿈을 꿉니다. 잠드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꿈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꿈속의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꿈의 장면은 상징입니다. 그 장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까? 그리움이었습니까? 그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것의 실마리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넷째, 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꿈, 나쁜 꿈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불길한 꿈이라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꿈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꿈은 내용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꿈이든 그 안에 담긴 질문을 찾으십시오.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이번 생에서 어떤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매일 밤 꾸는 꿈은 무작위로 흩어지는 잡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기억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 언어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낮의 삶도 달라집니다. 덜 두려워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꿈은 끝이 아닙니다. 꿈은 시작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생의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소리 없이 오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는다. 당신의 꿈이 오늘 밤도 조용히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열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